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한 후 후방의 적 잔류병을 소탕하던 1950년 10월 권태웅 대위는 적진 정찰 중에 북계군의 총탄을 맞고 29의 나이로 전사했다. 부인 한연호 씨와의 결혼 생활 5년을 끝으로. 전사 통지가 오던 며칠 전부터 큰아들 영철이는 유난히도 아버지를 애타게 찾았다. 그 후 한연호 씨는 시숙을 통해 이 비악산 어느 자락엔가 남편이 묻혀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급박한 전투 상황에서 만일을 위해 가매를 만들어 두었다고 했다. 한연호 씨는 그 소식을 접하자마자 서울에서 한 걸음에 이곳으로 달려내려왔다. 전투지에서 전사한 어느 병사처럼 이름 없는 비목으로 남아있을 남편을 생각하며 남편이 묻혀있을 만한 곳은 다 찾아다니니 이 산골짜기 어느 곳 한연호 씨의 발걸음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 그러길 수차례. 그러다 정말 우연처럼 남편의 묘를 찾게 됐다. 알아볼 수 없는 형체로 남은 남편의 유해를 거두어 선산에 모시고 전사한 그곳에 위령비를 세웠다. 여기서 그 어린 사병들 피를 흘리고 전사한 곳이라 조속으로 항상 내가 끝까지 내 여생의 끝날까지 그저 그 왕생극락하라는 그 이제 마음으로 내락하는 이 사람은 항상 그 사람을 위해서 영령들을 그 위해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는가. 또 그렇게 살아왔고요. 그건 이제 남편 시신을 옮긴 후 한연호 씨는 이곳에 움막을 짓고 기거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남편과 여기서 죽은 영혼들의 못다한 청춘을 위해서 불공을 드리기 시작했다. 그러기를 20여 년. 그동안 길도 없는 산속에 살며 주변 돌을 모아 탑을 세우고 연금과 시주로 절도 지었다. 절 이름은 용화사. 이곳에서 속세와의 인연을 끊으며 남편과 함께 전사한 사병들의 명복을 비는 일로 나날을 보냈다. 이제 정식으로 수계를 받아 절을 지키며 살고 있다. 해마다 4월 초파일이 가까워지면 한연호 씨는 연등을 만든다. 남편과 이 산에서 남편과 함께 전사한 장병들의 영령을 위로하기 위해서이다. 스님 오늘 등을 몇 개 더 만들어야 돼요? 200원 30개 되지. 힘드셨죠? 새벽 3시 한연호 씨의 첫 예불은 대웅전과 위령비를 도는 도량석부터 시작된다. 남편의 극락왕생과 함께 그를 따른 수많은 장병들의 안위를 기원하고 나면 한결 마음이 가벼워진다. 예불을 위해 마련된 법당 한 켠엔 남편의 위패와 함께 부하 장병들의 위패가 놓여 있다. 심산유곡에서 수도하는 몸으로 속세님을 축원하는 일은 마음에 늘 걸리는 일이었다. 그러나 가시님은 이미 한연호 씨의 님이 아니라 나라에 바친 님이기에 이렇게 법당 안에 모실 수가 있었다.
죽은 자의 영혼을 돌보는 지장보살의 보살핌을 기원하는 것도 아침 예불 시간에 빠뜨릴 수 없는 한현호 씨의 일과이다. 오늘은 오랜만에 경상북도 영일군 기계면의 미망인들이 초파일 불공을 드리러 찾아왔다. 같은 아픔을 안고 사는 처지라 한 가족보다 더 속내를 털어놓고 지낸다. 아침 공양이 끝나면 미망인들은 법당에 모여 가신님들의 극락왕생을 빈다. 청춘을 못다 피우고 돌아가신 사랑하는 아들, 남편 그리고 아버지를 위해서, 그리고 다시는 이 땅에 자신들과 같은 아픔을 겪는 여인들이 생기지 않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한다. (4월) 초파일 저녁이면 한현호 씨는 달아두었던 영가등을 불사른다. 이 일은 용화사에서 축원을 시작한 이래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지켜왔다. 불타는 영가등을 보며 죽은 자의 극락왕생을 축원하는 반야심경을 외울 때 가장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한현호 씨. 준비한 영가등이 깨끗하게 재로 남으면 돌아가신 영혼이 기뻐한 듯 한결 마음이 평온해진다. 남편 없는 한현호 씨한테 큰 의지가 됐던 군에 간 마다들에게 1966년 어느 날 월남전 참전 명령이 떨어졌다. 무사하게 돌아오기를 축원했더니 저렇게 부상을 당하고 왔으니까 너무나 억울하고, 저는 병이 들어 그랬지만 참 무식한 말로 나무나라 지키다가 내자식 병 들었고, 우리나라 지키다가 남편 잊어버리고, 가신님들은 그렇게 가시고 병든 저는 아무 정신도 없이 들어앉았지만은 생생하고 생대한 내 가슴은 오리내는 것 같아요. 큰아들은 한현호 씨도 어찌할 수 없는 속세와의 연이다. 한동안 같이 기거도 해보았지만 병만 깊어갈 뿐 차도가 없어 서울의 보훈병원으로 들여보낸 것이 지난 92년도 일이다. 그로부터 한현호 씨의 서울행은 늘 보훈병원이 우선이 됐다. 네, 수고 많으시죠? 안에 하시죠. 여기 면허실 저기 보시면 되겠네요. 네, 면허실 여기 보시면. 한현호 씨의 아들은 이곳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나왔구나. 뭐 머리 아프고 이런 거 없나? 네. 배는? 괜찮아요. 야, 아들도 발이 떠네. 오랜만에 본 아들은 그래도 이 낯선 배가 카메라 꺼져서. 출연에 잔뜩 긴장했지만 그런대로 건강해 보였다. 아침 먹었나? 먹었어. 안 먹었어? 먹었어? 요렇게 들고 마셔봐. 에이, 먹어. 이거 맛있는 거야. 뭐? 병원에서만 든 게 아닌데 이것도 괜찮아. 안 먹어요. 내가 좀 먹어보고 줄까 그럼? 시원하고 가지. 조금 먹어봐. 안 먹어요. 공 가지고 가지러 오기도 하고 하나? 그래도 해봤어요. 보는 것처럼 건강한지 믿기지가 않아 이것저것 물어보지만 알아. 아들 영철 씨의 대답은 시원치가 않다. 먹는 거 소화도 잘 되고 네. 손도 이뻐졌네. 이래 거북 씹지 않나 했는데 하나? 네.
그러면 이제 저 나가지도 않고 그럼 네 병실에 들어갈래? 네. 들어가고 싶어? 네. 이것도 못 먹고? 오랜만에 찾아온 어머니도 본청 많죠. 아들은 서둘러 어머니보다 편하다고 생각하는 병실로 돌아갔다. 어머니 권유에도 거들떠보지도 않은 우유만 덩그러니 남긴 채. 좀 옛날에 좀 조기에 좀 치료 좀 잘 받았어 하는 그런 안타까움 좀 뒤늦은 감이 있었고 후회해봐야 뭐 소용이 있겠습니까만 그래도 이렇게 자기 관리하고 지내는 모습 보면 좀 기특해요. 처음에 와서 씻지도 않지 뭐 그런다고 먹지도 않지 낯선 거에 대해서는 잘 그걸 적응을 못하고 그래서 조금 시도를 해서 이제 예전보다는 그런 점도 나아지는데 어머님이나 누가 오셔갖고 이렇게 같이 데리고 나갔을 때 조금 나아졌다는 의사 말에 기운을 차린 맛있게 좀 것도 먹고 잠시.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런 엄마가 것도 주는 것을 치료하기에는 한사코마다 좀 하던 안타까운 점이 아들 모습이 떠올라 아쉬움과 그것들이 앞으로 안타까움은 좀 좋아져야 여전히 되겠다는 가슴을 치료자의 저린다. 욕심이에요. 내가 저를 보고 가도 항상 몸이 이렇게 무겁고 뒤가 돌아 보이고 차라리 다리 팔이 없어서 내가 지 달 팔이 돼서 업고 다니는 하늘에도 정신이나 올바르면은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아들의 면회가 끝나면 한현호 씨는 자연스럽게 국립묘지로 발걸음을 돌린다. 지난 85년에 국립묘지로 이장된 남편에게 방금 보고 온 아들 모습을 전하기 위함이다. 남편이 집 떠나기 전 그렇게도 신신당부했던 두 아들. 그 부탁을 못 들어준 것이 내내 마음에 걸린다. 맏아들을 저렇게 병이 들어서 병원에 두고 그분한테 그 참 그게 제일 싫었죠. 일평상 이 사회에 나와보지도 못하고 병원 생활하고 있는 게 항상 나도 가심 아프지만 가신 그분도 영영도 내 마음 같이 가심 아프겠지 그런 생각이 제일 싫었죠. 언제나 아들과 함께 남편을 만날 수 있을지. 이것은 한현호 씨가 속세에서 가져보는 마지막 소망이다. 죽은 남편과 아들의 연금은 고스란히 아들 입원비로 나간다. 그러나 자신이 죽으면 병수발은 물론 퇴원 후 마땅히 거처할 것도 없어지는 아들. 한현호 씨의 사울행은 언제나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속세의 걱정만 가득 안고 내려간다.